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어드밴스드 워크샵에 이제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은 그 앱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좀 같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1시간 20분 정도 이제 클라우드 펑션과 이제 클라우드 런 대표적인 서버리스 제품군 관련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CI/CD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음 세션에서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퀴즈를 낼 예정인데요. 그 퀴즈를 맞히신 분은 소정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펑션과 이제 클라우드 런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기 전에 서버리스라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버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뭐 서비스를 개발해 가지고 서버에 대한 관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에 앱 엔진을 시작으로 좀 빅쿼리나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서버리스 제품들이 준비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워크로드를 서버에 대한 관리 없이 서버리스로 이제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버리스 관련된 제품들은 이제 글로벌로 분포된 많은 리전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고요. 한국도 물론 다 사용 가능하고 그 외에 많은 리전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버리스 제품들 중에서 이제 간단하게 코드만 개발을 해가지고 그 코드를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제 클라우드 펑션과 클라우드 런이 이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는 이제 클라우드 펑션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펑션은 이제 필요한 그 로직의 코드에 그 스니펫만 있으면은 서버에 대한 고민 없이 스니펫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파일을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올렸을 때 뭐 올라온 이벤트를 확인을 해가지고 뭐 ML API로 뭐 머신러닝을 돌린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 클라우드 펑션에서 좀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펑션에서는 뭐 여러 이벤트들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구글 스토리지에 올라왔을 때 이러한 이벤트를 트리거로 이제 파일을 처리하는 로직을 클라우드 펑션에서 돌릴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별도의 이제 API나 다른 서비스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펑션은 사용한 만큼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고요. 인프라 관리가 필요 없이 원활하게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를 배포하고 나면은 이 서비스에 뭐 부하가 몰렸을 때 뭐 스케일 아웃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클라우드 펑션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로깅이나 이제 디버깅 같은 부분도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그러한 기능들과 쉽게 통합해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클라우드 펑션은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을 하고 이를 실행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펑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클라우드에서 코드를 실행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고가용성을 고려한 구성이 이제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를 운영하게 되면은 뭐 새로운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하거나 뭐 계속적으로 신규 업데이트에 대해서 뭐 패치하거나 이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런 관리에 대한 리소스를 크게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에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이제 클라우드의 많은 서비스들과 이제 쉽게 연결하고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펑션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여러 경우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여기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 웹 훅이 발생했을 때 그 특정 로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뭐 HTTP로 반환하는 부분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서비스들을 이제 API 서버를 두는데 그 API 서버로도 이제 클라우드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에 맞게 별도의 로직을 추가하고 그 로직 결과를 이제 반환하는 이벤트 베이스의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제 백엔드로도 이 클라우드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는 많은 디바이스 그리고 IoT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센서들이 있는데 그런 센서들에서 수집되는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의 로직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 펑션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는 뭐 콘텐츠에 대한 가벼운 변환, 예를 들어서 번역이라든지 이미지를 사이즈를 변환한다든지 간단한 ETL 같은 것들도 이제 클라우드 펑션을 통해 가지고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IoT 백엔드 구성으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제 IoT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다양한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센서에서 온도라는 것 데이터를 수집하는 케이스고요. 이 온도가 이제 센서를 통해 이제 측정이 되면은 그 펍섭으로 메시지 큐로 이제 데이터가 올라오게 되고요. 그 펍섭에 들어온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 펑션에서 로직을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거를 다시 뭐 펜이나 이제 이런 곳으로 다시 보내 가지고 온도 기반에서 장비를 끄거나 키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구현할 때도 클라우드 펑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스라고 해서 펑션 애즈 서비스로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파스를 사용하는 유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그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당연하게 뭐 개발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를 원할 거고요. 그리고 뭐 복잡한 엔터프라이즈에서도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든 최근에는 이제 보안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보안도 이제 강화된 서비스여야 되고요. 그리고 뭐 개발하는 언어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반영해야 되고 그렇게 개발된 서비스는 쉽게 어떤 상태인지 좀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뭐 로컬에서 개발하는 것도 이제 가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간단하게 개발을 하더라도 뭐 글로벌 가용성을 받아주고 이제 트래픽에 따라서 확장성이 되는 서비스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특정 클라우드에 종속되는 것을 이제 대부분 원하지는 않으시고요.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이제 클라우드에 락인되지 않는 서비스를 이제 많이들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펑션의 차별화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이제 각각의 차별화된 장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이제 사용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실제로 개발을 하고 배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이 클라우드 펑션에 배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클라우드 콘솔에서 이렇게 클라우드 펑션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서 코드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 펑션을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도 바로 생성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 그 ID에서도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이제 쉽게 클라우드 펑션으로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서비스나 이제 그 개발하는 그 개발 언어에 통합할 수 있도록 이제 AP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클라우드 펑션이 이제 콘솔에서 어떻게 만들고 돌아가는지 좀 살펴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퀵랩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실행해 보는 건데요. 클라우드 이제 화면에 콘솔에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시보드가 보이고요. 왼쪽에서는 이제 여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그 클라우드 펑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생성 버튼을 누르면은 클라우드 펑션을 바로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네, 여기서 이제 펑션의 이름 그리고 몇 가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으로 이제 트리거할 거인지인데요. 뭐 펍섭, 뭐 스토리지 파일이 업로드됐을 때 뭐 HTTP 이런 걸로 이제 트리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설정들을 이제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 있고요. 뭐 인스턴스의 수도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을 누르면은 이제 실제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미리 템플릿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Node.js 기반에서 단순하게 이제 헬로 부분을 찍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Node.js에서 사용하는 디펜던시도 패키지에서 이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성을 누르면은 지금 이 부분은 좀 빠르게 했는데요. 보통 한 1분 내에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생성되면은 이제 테스트하는 부분도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는 단순히 모든 메시지에 이제 같은 메시지를 반환하도록 했기 때문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를 누르면은 바로 아래쪽에서 헬로 월드 아웃풋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펑션이 돌아갔던 내용 관련해서는 이제 로깅이 되는데 이런 로깅들이 자동으로 수집되고 수집되는 부분이 이제 약간 보여줄 때는 패치되는 부분에서 시간은 걸리지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아래서 로그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로그를 보는 방법은 위에 탭에서도 좀 더 클라우드 펑션의 전체 로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지금 요청됐던 거가 이제 정상적으로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초기 화면에서 이제 오른쪽을 눌러서 뷰 로그를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클라우드 로깅이라고 하는 그 로그 서비스로 접근해서 좀 더 다양한 필터링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도 이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클라우드 콘솔 기반에서 이제 클라우드 펑션을 쉽게 만드는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커맨드 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벤트의 트리거를 HTTP로 콜했을 때가 아니라 뭐 이미 펍섭에 메시지가 들어오는 케이스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콘솔로 활용할 건데 콘솔에서 클라우드 쉘을 누르면은 이렇게 다양한 커맨드 라인 명령어를 콘솔에서 직접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이제 각각의 고유한 인스턴스가 이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뭐 별도의 서버처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오서라이제이션 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다양한 클라우드, G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의 다양한 명령어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그 펑션에서 돌아갈 그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폴더를 만들고 거기서 관련된 파일을 만들 건데요. 일단 여기서는 node.js여서 index.js 파일을 만들었고요. 미리 이제 관련된 부분을 다른 데서 카피해 와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그 펍섭에서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그 메시지를 반환하는 식으로 좀 코드가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이 코드 작성된 거를 이제 프로젝트 네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포를 하기 전에 일단 코드를 작성해서 스토리지에 올릴 수 있도록 그 스토리지에 버켓을 만들고 거기에 파일을 업로드 했고요. 그리고 화면 사이즈를 지금 이게 영상으로 녹화했는데 바로 사이즈 증가가 좀 불가능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Gcloud 이제 그 스토리지에 파일을 올렸는데 그 파일을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펑션으로 바로 디플로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플로이 할 때는 그 어떤 버켓에 파일이 올라가 있는지 작성하게 되고요. 지금은 펍섭에서의 메시지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펍섭을 만들어 놨는데 그 펍섭의 토픽이 어떤 부분인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는 그 런타임 파일이 어떤 건지 작성을 해주고요. 이렇게 콘솔에서 디플로이 명령어까지 완료가 되면은 콘솔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 바로 이제 클라우드 펑션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커맨드 라인에서도 이제 뭐 펑션의 다양한 정보들을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로그 부분을 살펴보면은요. 네, 그 로그를 커맨드 라인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헬로 월드까지 찍힌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맨드 라인, 콘솔에서 들어가서 로그도 이제 펍섭의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데이터가 펑션이 정상적으로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 확대는 가능한데 좀 쉽지 않네요. 그래도 최대한 이제 이런 데모가 한 2개 정도 더 있는데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중간에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하기 이제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클라우드의 많은 영역들을 Gcloud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펑션에서는 이제 필요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제 배포만 하게 되면은 사실 그 뒷단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빌드하는 단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그 이미지를 실제 서버에 디플로이하는 부분, 그리고 실행하는 부분이 다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이제 코드 작성하고 배포라는 간단한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알아서 이제 그 클라우드 펑션에서 자동으로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펑션은 이제 전체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벤트를 출발으로 해서 이제 뭐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제 결과를 다양한 서비스에 반영할
반환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들도 이제 구현하고 여러 영역의 서비스 여러 단계의 작업들을 자동으로 오토메이션하는 단계에서도 이 클라우드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고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은 그 이외에 중간에 스케일업 한다거나 스케일업에 대응한다거나 그다음에 서비스를 모니터링 하는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펑션에서 많은 부분 좀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보안 영역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클라우드 펑션이 이제 단순하게 사용하기만 쉽고 보안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보안적인 부분이 강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유저나 서비스 어카운트가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들을 클라우드 IAM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펑션은 이제 내부적으로 서비스 어카운트라는 것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 어카운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와 그 각각에서의 권한 레벨들을 이제 클라우드 IAM을 통해 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건데요. 뭔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스케줄링을 통해 가지고 데일리로 이제 리포트를 작성하는 부분을 콜하는 부분이 구현되어 있고 이 콜하는 클라우드 스케줄에서 클라우드 펑션을 호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리포트 만드는 부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클라우드 스케줄러가 이제 클라우드 펑션을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클라우드 IAM에서 주게 되고요. 그 외에 호출되지 않는 다른 영역에서 이제 클라우드 펑션을 호출하려고 하면은 이제 권한이 없을 때는 이러한 모든 요청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펑션에서 접근하는 쪽에 이제 리소스에 대한 권한도 클라우드 IAM을 통해 가지고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펑션에서 빅쿼리의 접근을 허용하고 스토리지에 대한 접근은 허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이제 관리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VPC를 통해 가지고 프라이빗한 클라우드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시는데요. 사실 클라우드 펑션은 이 VPC 밖에서 서버에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VPC 커넥터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VPC 내에 있는 다양한 리전에 있는 리소스와도 연결돼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펑션이 이제 HTTP로 이제 콜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외부에서 잘못 노출되어서 특정 악의적으로 이제 많은 부분 요청돼서 펑션의 비용이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최대로 확장될 수 있는 인스턴스를 좀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불필요하게 좀 낭비되는 그런 리소스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와 이제 개발 편의적인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원하는 언어는 정말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많은 언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파이썬이나 노드.js나 고, 자바와 같은 언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루비나 그 .NET과 같은 언어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제 쉽게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장애가 나왔을 때 그와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로깅 같은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의 로그라는 서비스와도 이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발생한 모든 이벤트를 이 클라우드 로깅 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필터링이나 쿼리를 통해서 쉽게 로그를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와도 쉽게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보고 싶은 지표 매트릭 기준으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쉽게 뭐 클라우드 펑션이나 클라우드 펑션 내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들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정 IoT 서비스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부분에 간단한 아키텍처를 구성한 건데요. 이런 부분을 좀 문제점들이 발견했을 때 이런 부분을 다시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와 통합을 해서 쉽게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케이스,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그 센서에서 이제 온도라는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고요. 그 온도라는 데이터는 클라우드 펑션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해서 이제 목적에 맞게 파일 스토어에 저장을 하고 때로는 빅쿼리에 저장을 하도록 이제 클라우드 펑션이 구성된 경우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몇 가지 그 아키텍처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클라우드 파일 스토어와 이제 빅쿼리를 하나의 클라우드 펑션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빅쿼리의 뭐 특정 부분이 문제되게 코드가 작성되게 되면은 그 역량이 이제 다른 파일 스토어 저장하는 부분까지 이제 문제가 전이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빅쿼리나 파일 스토어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주는 부분이 늘어지는 경우에 그 클라우드 펑션까지 이제 장애가 전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는 그 앞장과 이제 뒤에 있는 데이터 저장소와의 장애 전이를 막기 위해 서비스를 이제 디커플링 하기 위해서 펍섭이라는 메시지 큐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펍섭에서 모든 요청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 저장소에 따라서 분리해서 다시 펑션을 구현하는 로직으로 아키텍처를 쉽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서로 다른 부분의 장애가 이제 다른 쪽이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 펑션을 그 웹에서도 개발할 수가 있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를 통해서 로컬에서 언제든지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타거나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서도 이제 뭐 이 업무를 보고 나중에 인터넷이 됐을 때 클라우드에 서비스를 올리기를 좀 원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을 가능하도록 이제 클라우드 펑션에서는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펑션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컨테이너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가장 아랫단에는 그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이제 우분투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위에 만약에 언어에 따라서 이제 런타임이 세팅됩니다. 그래서 Node.js 같은 경우에는 그 Node.js 런타임이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그 Node.js를 이제 펑션에서 실제로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펑션에 맞는 부분, Node.js에 맞게 그 펑션 코드를 짤 수 있도록 펑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최종적으로 코드만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뒷부분이 이제 자동으로 수행되는 거고요. 사실 뭐 비행기에서 코드 하는 거는 네,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끔 그런 케이스도 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펑션 프레임워크가 제공되게 되면은 이제 뭐 Node.js 뭐 런타임은 각각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이제 언제든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URL에 보면은 각각의 언어별로 이제 펑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Node.js 같은 경우에는 Node.js 펑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펑션에 대한 코드를
로컬에서 개발하고 디버깅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ID에서도 이제 그처럼 펑션 프레임워크가 임포트 되었을 때 쉽게 코드를 짜고 디버깅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펑션에 대해서 하나의 데모를 좀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제 저희가 뭐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로깅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서버를 로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정 인스턴스가 생성됐을 때 그 인스턴스가 누가 생성됐는지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현재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클라우드 펑션에서 뭐 인스턴스가 생성됐을 때 그 이벤트를 기반으로 이제 이거는 누가 생성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작성하는 부분에 간단한 데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여기는 펍섭부터 이제 만드는 부분을 할 건데요. 먼저 그런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토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토픽을 만들 때 VM audit log라는 토픽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메시지 큐인 펍섭에 그 audit log를 받을 수 있는 토픽이 이제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건데요. 이것도 커맨드 라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인스턴스를 create하는 명령어를 실행했고요. 컴퓨터 엔진에 들어가면은 네,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의 이름은 인스턴스 1번으로 했고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명령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이제 인스턴스에서 어떤 로그가 발생하는지만 확인한 거여서 일단 이 부분을 인스턴스를 다시 정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정지하는 부분까지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로그는 이제 클라우드 로깅이라는 부분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있는 다양한 전체 서비스에 대한 로그가 여기서 조회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인스턴스 관련된 로그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인스턴스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액티비티 관련된 로그만 보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 엔진에 이제 액티비티, 지금 인서트 2개, 스톱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스톱은 또 이제 2개가 생성될 건데요. 이 각각의 영역은 이제 호출될 때와 그 명령어가 실제로 다 완료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 생성이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칭 엔트리라는 메뉴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필터링 조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명령어가 호출되고 완료된 시점의 로그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는 이제 새로 생성되는 로그, 그래서 인서트 로그만 다시 필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조회한 그 쿼리가 나오는데요.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로그가 적재되었을 때, 우리는 메시지 펍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조회된 상태에 가지고 여기 more 액션에서 이제 싱크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조회한 데이터를 특정 그 펍섭으로 토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펍섭의 토픽을 저희가 만들었던 VM audit log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정한 쿼리를 볼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생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펍섭으로 이제 로그가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로그가 쌓이고요.
이제는 그 펑션에서 그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펍섭을 트리거로 지금 이제 펑션이 실행되도록 설정을 하고요. 일단은 그 코드는 작성하지 않고 일단 파이썬으로 그냥 템플릿 그대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일단 로직을 저희가 여기서는 실제로 누가 인스턴스를 생성할 건지를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배포를 하지 않고요. 구현은 따로 이제 업데이트 할 때, 리비전 할 때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add vm creator metadata라는 펑션이 이제 생성이 됐고요. 현재는 클라우드 펑션에서 기능을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간단한 헬로 부분만 출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필요한 코드를 커맨드 라인에서 작성을 할 건데요. 일단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미리 작성된 부분을 카피 페이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썬의 requirement 파일도 생성해 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dependency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드는 작성을 했고요. 이 코드를 이제 배포할 건데요. 일단 배포하기 전에 메인 파일에서, 파이썬 파일에서 이제 실행되는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태그 with creator 이제 그래서 누가 인스턴스를 생성했는지 태깅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실제로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아래쪽에 다른 함수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이제 다시 클라우드 펑션에 이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실제 배포를 했고요. 실제 배포된 게 업데이트 되었는지를 콘솔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에 들어가면은 실제 저희가 방금 업데이트한 코드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펍섭에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읽는 부분이 있고요. 그 데이터에서 이제 누구인지 그 이메일 주소만 그 로그에서 뽑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 주소가 뽑아냈으면은 이제 실제 VM 인스턴스의 메타데이터에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있고 그 실제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이렇게 아래쪽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그 중단해 놓은 게 이제 인스턴스 1번이 있는데요. 이 코드가 잘 돌아가는지 먼저 이 인스턴스를 다시 재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스턴스가 새로 생성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펑션이 호출되면은 지금 현재는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일단 클라우드 로깅에서 이제 펑션에서 어떤 로그가 있는지, 인스턴스에 어떤 로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턴스가 이제 새로 호출된 부분에 로그가 좀 보이고요. 좀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인스턴스가 생성이 다 완료가 됐는데 그 펑션의 로그는 따로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펑션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인스턴스를 2번으로 이제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좀 더 이제 인스턴스가 새로 만들어진 인스턴스 로그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턴스 생성하는 로그가 지금 보이고요. 지금 인서트 로그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가 이제 생성이 완료된 부분 같고요. 그리고 지금 add vm create metadata 이 펑션에서 실행했던 그 함수가 이제 호출된 것을
볼 수 있고 완료된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스턴스까지 다 완료됐고요. 실제 그 VM 인스턴스로 들어가가지고 그 인스턴스의 메타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중단되었다가 새로 켰기 때문에 그 메타데이터가 없어야 되고요. 지금 커스텀 메타데이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성을 했고 펑션에서 업데이트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크리에이터가 있고 누가 이제 이 부분을 업데이트 했는지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펑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현재 이제 글로벌로 이제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이제 서비스가 개발되면은 확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클라우드 펑션은 일단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개발되고 부하 테스트를 했을 때 여기 왼쪽에 보면은 약 2만 개의 요청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하나의 유실 없이 모두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펑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선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2세대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번에 이제 컨커런시 여러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컨커런시 같은 부분도 지원하고 있고요. 참고로 2세대 환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행되게 되면은 클라우드 런을 생성하고 이 부분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오픈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클라우드 펑션에서 개발했지만 다른 서비스로 옮기는 것을 원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련한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빌더팩이라고 해가지고 소스 코드가 있을 때 그 OCI 컨테이너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표준적인 그 오픈소스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컨테이너로 언제든지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펑션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로컬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플러스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팩으로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클라우드 런이 아닌 다른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관련된 기능들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새로운 런타임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해서 여러 요구사항들에 맞춰서 뭐 새로운 기능들도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실제로 이제 내부적으로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클라우드 빌드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실행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퍼블릭으로 이제 오픈된 기능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VPC 내에서 이제 프라이빗하게 구성하는 부분들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때 빌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변수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클라우드 펑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트래픽이 없을 때는 인스턴스 수가 0개까지 축소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시 이제 새로운 요청이 왔을 때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고 그 요청을 받을 때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콜드 스타트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최소 인스턴스를 뭐 계속적으로 하나, 그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펑션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펑션을 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그 많은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런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런을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좀 퀴즈를 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서비스
서버에서 이제 발생한 문제들이 이제 다른 서비스로 전이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메시지 큐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에는 뭐 외부적으로 카프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구글 클라우드에는 어떤 제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네, 첫 번째로 말씀 주신 분께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시는데, 네,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두 명께 이제 나중에 따로 확인해서 사은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을 맞추신 분에 다 맞춰주셨기 때문에 최초로 빠른 두 명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클라우드런을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런도 이제 서버리스 제품이고요. 서버리스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서버를 배포하고 코드를 개발하고 이거를 서버에 배포하면은 정말 많은 작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버리스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만 하고 쉽게 배포하고 그것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을 서버리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해결되기 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서버리스 제품들을 통해 가지고 쉽게 저희는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배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매니지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빠르게 앱을 배포할 수 있고요. 풀리 매니지드로 관리되고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하고 인프라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없고 개발한 것을 빠르게 시장에 업데이트하고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서버리스 제품을 쓰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펑션을 쓰거나 뭐 다른 클라우드사의 유사한 서비스를 쓴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특정 랭귀지가 아니라 바이너리인데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없는지, 그리고 특정 벤더에 락인되지 않을 수는 없는지, 그리고 왜 서버리스로 개발을 하든지 컨테이너를 하든지 서버리스를 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좀 더 많은 그 클라우드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그런 언어까지는 지원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질문이 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컨테이너 기술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 기술은 이미 잘 알겠지만 이제 뭐 도커와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특정 언어에 종속되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언어, 그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바이너리까지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런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제 코드가 아니라 컨테이너 이미지를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매니지드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인프라 관리가 필요 없고 개발자 환경을 쉽게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이제 실제로 그런 기술이 이제 K네이티브라는 오픈 소스 기반의 기술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도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K네이티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K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에 구글에 의해서 이제 처음 시작된 서비스고요. 현재 50개 이상의 컨트리뷰터 회사가 있는 그 오픈소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쿠버네티스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서버리스 워크로드를 위한 이제 빌딩 블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네이티브로 이제 K네이티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K네이티브를 사용하고 있는 어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쉽게 옮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런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그 매니지드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로 보시면 되고요.
개발을 하고 실제 운영할 때 필요한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하고 있고요. 인프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요. 시장에 빠르게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정말 빠르게 몇 초 만에 이제 클라우드 런으로 배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언어든 어떤 라이브러리든 이미지로 만들기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K네이티브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쉽게 옮길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런도 이제 간단하게 좀 빠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코드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에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런 이제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고 이 부분을 좀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제 요청이 왔을 때 헬로 월드라는 것을 반환하고요. 8080 포트로 갖고 여기서는 그 노드.js이기 때문에 패키지 파일에서 관련된 디펜던시를 정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도커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도커 파일을 통해 가지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스펙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커 파일에서는 실제로 이제 npm을 실행하는 부분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코드를 클라우드 런으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도커 파일 기반으로 이제 빌드하는 명령을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러면 빌드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지금 그 컨테이너 결과를 클라우드 레파지토리에 올렸습니다. 볼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는 서비스에서 이러한 컨테이너 파일들을 올릴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간 이미지는 쉽게 클라우드 런으로 배포를 할 수가 콘솔상에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명령어에서 이제 클라우드 런 배포하는 디플로이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클라우드 런이 이렇게 바로 실행된 것을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매트릭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별다른 구현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관련된 로그를 부는 부분이나 그리고 과거 여러 버전에 대해서 리비전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설정들을 이제 콘솔상에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실제 HTTP 기반에서 접근 가능한 URL이 제공됩니다. 네, 헬로 월드라는 것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런을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 클라우드 펑션처럼 쉽게 돌아갈 서비스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제 안토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토스 비에서도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콘솔에서 하는 클라우드 런이라는 서비스 안에서도 이 클라우드 런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클라우드 런을 사용하는 케이스는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클라우드 펑션과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 외 더 많은 영역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이제 자동화하는 부분,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API 서버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간단한 데이터 처리 영역을 위해서도 이 클라우드 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API와 데이터, 간단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 가지고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웹 관련해가지고 이제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면은 정말 이제 다양하게 변화가 되어 왔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다양한 이제 장고나 루비 온 레일즈 같은 부분에서 좀 많이 사용됐던 기술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기술에서는 보통 이제 HTML 화면을 뿌려주는 그런 HTML 템플릿이 있고요. ORM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데이터만 들고 와서 템플릿과 합쳐가지고 그 웹서버, 엔진엑스와 같은 웹서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최근 들어서 뭐 앵귤러 JS나 리액트 같은 부분들의 이제 웹 관련된 그 프레임워크가 좀 등장하면서 뒷부분의 영역을 REST API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REST API를 보낼 수 있는 그 서버에서 뒷단의 데이터에서 데이터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실제로 REST API 형식으로 그 웹 앱으로 이제 전체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런 API 서버를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관련된 기술로 살펴보면은 이러한 부분으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저가 이제 최초로 HTTP 요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클라우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API 서빙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런으로 이제 API 서버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관련된 데이터 저장소에 따라서 데이터를 꺼내 와서 이제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API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런으로 이러한 API 서버를 구성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미디어 마켓 사례를 살펴보면은 이 미디어 마켓이라는 회사는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전자장거래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 서버를 클라우드 런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이 이제 클라우드 런이 아닐 때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런으로 오게 되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했던 작업들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클라우드 런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이제 매니지된 상황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8배 빠르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기존 비해 1.5배의 트래픽을 처리하면서도 비용은 40%까지 절감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PI 서버로 클라우드 런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간단한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으로 클라우드 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면은 그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하두비나 스파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서는 그 배치와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아파치 빔이라는 부분이 이제 큰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데이터 변환이나 이제 이런 부분은 쉽게는 그 엑셀이나 구글 시트 같은 데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애매한 영역으로 이제 약간 중간의 영역이 들 수가 있는데요. 특정 하나의 PC에서 처리하기 어렵거나 약간 어느 정도 스케일아웃까지 고려한 부분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약간 하두비나 아파치 빔으로 구현하기에는 좀 버거운 이런 중간의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클라우드 런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아키텍처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유저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요청을 보낼 거고요. 이제 그러한 요청이 보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간단한
처리에 대한 결과를 바로 유저한테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제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펍서버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는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다른 케이스에는 이런 경우에 가장 최초로 요청 온 부분을 이제 펍서버가 같이 이제 메시지 큐를 붙이는데 이제 이런 클라우드 런을 이제 붙이는 방법으로 통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그 인증이라든지 간단한 데이터 이상에 대한 처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런 식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 외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그거를 최종적으로 클라우드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케이스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좀 외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과 이제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영역의 그 디커플링을 위해 가지고 펍섭이라는 메시지 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펍섭에 이제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일단 그 인터넷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펍섭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에서 이제 이 시스템에서 펍섭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서비스 어카운트가 권한을 가지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뭐 유저가 직접 펍섭에 넣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 어카운트를 주는 방식은 너무 이제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그 서비스 어카운트가 풀리게 되면은 좀 더 많은 보안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인정 부분의 문제가 이제 펍섭을 앞에 놓게 되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이제 펍섭으로 보내고 그게 바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까지 넘어가면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점에서 데이터가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가 이상이 있다라는 피드백을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클라우드 런을 이 앞단에 놓는 방식으로 저희가 아키텍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오는 요청에 대해서 간단한 인증 부분을 이 클라우드 런에서 대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간단한 데이터의 이상 여부를 그 앞단에서 클라우드 런에서 피드백을 이제 클라이언트로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펍섭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쌓이는 데이터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잘 정리된 상태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구현한 사례를 예를 들면은 벨로리아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과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런을 통해 가지고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일단 디스패치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 클라우드 런에서 좀 정리된 데이터가 클라우드 펍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클라우드 펍섭에 들어온 데이터는 여러 목적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클라우드 런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파일 스토어에 저장된 거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새로운 클라우드 런 작업에서 통합하는 작업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이미지를 서버리스로 제공할 수 있는 컨테이너 이런 클라우드 런 같은 서비스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사용량이 증가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5분 정도 남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여러 영역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클라우드에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효과적으로 비용을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클라우드에서 플릿 매니지드 환경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고요.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는 실제 호출이 몇 번 되었는지, 그리고 이때 CPU나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과금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요청이 뭐 1초 이상으로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 과금 단위는 그 100ms, 그 청크 단위로 측정을 해가지고 과금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빌 오브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실제 그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사용했을 때 비용이 청구되는 시점의 그 구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요청이 있다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요청이 시작되는 지점과 두 번째 요청이 끝나는 지점이 빌러블 타임이고 이 구간만큼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컨커런시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 그 동영상 제공하는 부분은 같이 상의하고 이제 다시 전달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컨커런시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잠시 하나 좀 여쭤볼 게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그 음성이 끊기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세션에 대해서는 좀 따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 확인하고 네, 다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컨커런시 개념을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컨커런시는 이제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인스턴스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개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요청에서 하나의 리퀘스트를 요청한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컨커런시가 1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이런 그 클라우드 펑션이나 이제 이런 서비스들은 최근에는 이제 뭐 1000개의 컨커런시도 지원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컨커런시가 1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구현할 때 컨커런시 1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 결과적으로는 최종 요청하고 끝나는 지점이 이제 각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빌러블 타임이 이제 2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컨커런시가 이제 1 이상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두 개의 요청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요청이 시작되는 지점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이 끝나는 지점 이 부분으로 빌러블 타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요청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런 같은 경우에는 I/O 바인딩 작업에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버리스 워크로드가 원격 API를 호출하고 이제 기다리거나 파일을 뭐 읽기 위해서 기다리는 경우에 계속적으로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런 대기 시간에 이제 CPU를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I/O 바운디드 워크로드에 좀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뭐 컨커런시를 여기서는 1000개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요청의 처리 부분이 빠르게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고 I/O의 바인딩이 심하다고 하면은 최대 뭐 1000배까지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청이 시작되고 완료되기까지가 이제 빌러블 타임으로 이제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하나의 요청이 다른 요청을 다시 호출하는 구조는 그 빌러블 타임을 늘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요청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두 번째 체인된 API 결과를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펍서과 같은 메시지 큐를 활용하게 되면은 좀 더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런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에게도 좀 더 나은 개발 경험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컨테이너로 배포하는 방법 자체는 매우 심플합니다. 그리고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도커 파일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커 파일을 이제 빌드해서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레파지토리에 저장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런에서는 좀 명령어만 하면은 쉽게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빌드팩이라는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제 클라우드 펑션에서도 이제 빌드팩을 통해 가지고 빌드나 이제 레지스트리에 저장하고 이제 배포하는 부분을 간단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 좀 좋은 개발 경험을 이런 뒷부분에 대한 큰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런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올릴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클라우드 런을 경험하는 98%의 유저는 5분 내로 서비스를 디플로이하는 경험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컨테이너 이미지 매니지드 서비스에 비해서 좀 더 이제 개발자들의 좋은 피드백, 좋은 경험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드팩을 통해 가지고 그 컨티뉴어스 디벨롭먼트도 지원을 하는데요. 특정 GitHub에 소스가 이제 새롭게 커밋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빌드팩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빌드되고 그 아티팩트 레지스트리에 저장되고 클라우드 런에 실행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티팩트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저장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바이너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을 아티팩트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아티팩트 레지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좀 더 확장된, 발전된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클라우드 런은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구사항, 이제 사용자들의 니즈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뭐 HTTPS 1 버전만 제공했는데 이제 사용자들은 뭐 스트림 데이터도 처리하기를 원한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이제 인스턴스를 0개로 줄이기를 원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콜드 스타트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니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는 방식인데 어떤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로 개발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좀 더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바이디렉셔널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런에서도 이제 웹소켓이나 이제 HTTP2로 직접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에 대한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한 개의 인스턴스에서 1000개의 컨커런트 커넥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커넥션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개의 커넥션을 이제 뭐 1시간까지 커넥션이 끊기지 않고 이제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펑션과도 유사한데요. 미니멈 인스턴스 수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미니멈 인스턴스 수를 1개로 유지하면 콜드 스타트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메모리 영역도 예전에는 4기가였지만 이제 32기가까지 최대 늘릴 수가 있고요. 그 실제 인스턴스의 그 CPU도 최근에는 8코어 CPU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하는 시간도 하나의 그 요청에 대해서 실행하는 시간도
15분에서 60분 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선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런도 이제 커밋 계약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커밋 계약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계속 사용하는 서비스일 경우에는 1년 동안 커밋 계약을 통해 가지고 17% 추가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콘솔에서 쉽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발 운영, 데브옵스 관점에서도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배포하는 시점에 롤아웃, 롤백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트래픽이 관리되는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이제 느려졌을 때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추적을 위한 그 트레이싱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롤아웃 기능을 좀 살펴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배포 버전으로 이제 서비스를 배포하게 되면은 새로운 버전이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트래픽만 먼저 새로운 서비스로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라고도 하고요. 까나리 배포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트래픽 양을 조절함으로써 이제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와 같은 방식으로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배포를 하는 명령어를 쓰게 되고요. 이때 트래픽을 0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요.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트래픽 양을 이제 5%, 30%, 50%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이제 롤아웃을 점진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특정 리비전으로 이제 롤백하는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안 부분을 짧게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로 배포하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이미지 자체가 보안에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너리 오서라이제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티팩트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컨테이너 이미지가 정상적인지 이상은 없는지 특정 저장소에서 가져온 이미지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배포하면은 특정 DB에 접근하기 위해 패스워드를 관리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별도 외부의 그 키밸류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로 이제 시크릿 매니저 서비스가 있는데 그와 연동을 해가지고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스나 이제 여러 인터넷 외부 퍼블릭에서 노출된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 아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서비스와도 쉽게 연동해서 좀 확장된 보안 경험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덴티티 어웨어 프록시라고 해가지고 특정 유저, 검증된 유저가 이제 이 클라우드 런에 접근하는 부분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릭으로 원래는 이제 모든 퍼블릭 요청을 이제 퍼블릭으로 모든 트래픽에서 줄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퍼블릭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VPC 내에 인터널한 트래픽만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원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가능하도록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외부의 트래픽은 막고 인터널 트래픽만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다양한 리소스가 있는데 어떤 리소스에서 접근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권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VPC와도 이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VPC에 설정된 방화벽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이제 VPC 외부로 갈 때는 NAT IP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런의 요청을 NAT IP로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의 이점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접근하는 리소스에도 특정 리소스에는 접근이 가능하고 특정 리소스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IAM을 통해서 가지고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보안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엔터프라이즈 고객들도 이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런과 이제 클라우드 펑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영역이 겹치고 이제 차이가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 펑션도 2세대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점점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제 클라우드 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API 개발이나 웹이나 이런 개발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클라우드 펑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이제 연결을 위해서 더 많은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클라우드 펑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 일단 한 10분 정도 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궁금한 부분이나 이제 질문 있으신 부분을 이제 챗으로 남겨주시면은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